자, 나리니까 나불나불 세 번째 시간이 밝았습니다. 즐거워 근데? 나리니까 나불나불 세 번째 시간이 밝은 거에 대한 찐텐이었어? 더 즐겁지. 텐션 올려야지. 올려야지. 텐션 올려 맞아. 올려. 텐션 올려야 되는 건 찐텐이었어. 그치. 반갑습니다. 와! 자, 오늘 네.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보이니의 글래시스에 대한 얘기를 와. 한번 해볼 건데, 글래시스잖아. 그 누나가 뭐 특별히 글래시스라서 준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글래시스라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써보았어요. 오 맞네. 최근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네네. 안경을 쓸 필요가 없는데. 네, 이제 안경 없는 인생을 살게 됐는데 이제 오늘 보이니의 곡을 위해서 한번 써봤어요. 그치. 급조한 느낌이 살짝 드는데 이거? 무슨 근데 일이지? 나도 그래. 나도 오! 오늘 글래시스여서 오늘 급조했어? 오, 글래시스를 쓰고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의외로 내가 안 준비를 꼈네.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남는 거 있는. 아니 보이는 오빠는- 맨날 끼다가 왜 안 꼈어? 그러게 맨날 끼다가 오히려 맨날 끼다가. 그러니까 나도 생각을 못했네. 그래? 그냥 오늘따라 렌즈를 끼고 싶어가지고 렌즈를 꼈는데 맞네. 내가 끼고 올 걸. 내가 끼고. 근데 뭐 이미 과반수 이상이 안경을 꼈으니까. 아이, 그럼. 그리고 셋이나 입혀줄 꼈어. 거야 안경. 어? 편집자가 이 안경 입혀줄 거라. 이쁘게. 좋지. 역시 자, 까만 별이 첫 번째 우주였고 두 번째 우주가 초록에게를 지나서 이제 세 번째 우주에 도착을 했는데, 세 번째 주자로 나간 소감을 또 한번 먼저 들어봐야겠지. 세 번째로 나온 소감? 이 앨범을 준비했던 소감 뭐 그런. 그냥 뭔가 오롯이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어서 뭔가 좀 새로웠다. 새로웠고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랬지만 재밌었다. 뭐 아직 완전히 모든 컨텐츠를 마무리한 건 아니지만 뭐 지금까지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오, 다행이다. 어떻게 보면 뭐 타이틀곡도 남아있고 아직 한참 남아있긴 하지만 다섯 우주 중에 이제 세 번째를 한 거면 반환점을 돈 거잖아. 5개만 놓고 봤을 때 반환점을 돈 소감이 혹시 있을까? 나머지 멤버들 중에? 일단은 이걸 하면서 정말 많은 컨텐츠를 우리가 찍어서 만들고 있잖아. 솔직히 지금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 반환점을 돌았다는 것이 너무 나에게 종아야 좀만 더 힘내 라고 말해주는 느낌이다. 근데 다섯 우주를 공개하는 것만큼이나 타이틀곡 공개하고 우리 공연 준비하고 이런 과정, 이게 더 큰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는 가면 갈수록 더 부담도 되는 것 같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날이 좀 가까워지고 이런 것들이. 그치. 세 번째 우주 공개됐구나. 그럼 타이틀곡과 한 번 더 가까워졌구나. 한 발짝 더 가까워졌구나. 이런 느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맞아. 진짜 공연이 가장 큰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 우리 이제 타이틀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 펀딩도 그렇고 그리고 정규 앨범에 들어갈 곡이 아직 7곡이나 남았어요. 그렇지. 녹음할 게. 맞아. 그게 진짜 크지. 이거 튠 다 하셔야죠. 녹음 받으셔야죠. 편곡해야지. 난리 나면 난리 나. 4개월 남아.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어쨌든 글래시스 이 곡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간단하게 곡 소개부터 들어보고 시작할까? 이 곡을 만들게 된 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나의 성장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쓰고 싶었는데 뭔가 나를 상징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뭐가 있을까 고민해 봤을 때 안경이 떠올랐죠. 그래서 이제 안경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나의 성장과 가장 관련이 깊은 우리 부모님의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미성숙했던 내가 엄마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얻은 그런 가르침을 좀 더 이제 사회에 나가면서 깊게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을 이제 안경에 빗대어서 내가 이제 이 부모님의 가르침이 이제 안경이죠. 그래서 이제 안경을 쓰고 나서 내 세상이 커졌다.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었다. 약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그런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거를 안경이 아니라 다른 매개체로도 표현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딱 안경이 된 또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는 거야 그러면? 그쵸.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가 안경사기 때문에 가게 이름이 어떻게 되죠? 예, 광성당이라고요, 여러분. 그 주소 넣어? 홍보 가. 가서 이거 팟캐스트 보고 오셨다고 하면은 10% DC 한 15%? 근데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이거 팟캐스트 보고 오신 분들, 예. 저희 아버지가 바로 저한테 연락을 때릴 것 같긴 한데, 어디서 뭐 하고 에. 다니는 거냐고. 아니 저의 약간 은근 자랑 아닌 자랑이 이제 남들 이제 안경 돈 주고 맞출 때, 저는 그렇지. 이제 안경 수저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안경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유행을 알 수 있어요. 진짜 예전에 초등학교 때 유행하던 우리 빨간 뿔테부터 그러니까 호피까지 아주 그냥 다양하게 네 있습니다. 뭐 무태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네 안경을 매개체로 그래서 정했던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안경 수저다운 선택이었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글래시스를 듣는 사람들, 이제 우리 팬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듣게 되실 텐데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뭐 어떻게 이 곡을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게 혹시 따로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 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멜로디라서 멜로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곡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훅을 조금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후렴 부분을. 네, 후렴 부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래시스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런 가사가 난 개인적으로 와닿았거든. 코끝에 걸린 비밀, 작은 렌즈 안에 작은 우주 같은 가사들이 뭔가 이 다섯 우주가 조금 연관돼 있는 건가 싶기도 했고 이 부분이 좀 와닿았었는데 이 가사를 쓸 때 좀 신경 쓴 부분이 따로 있어? 이 안경으로 비치는 세상을 조금 은유적으로 좀 잘 표현하고 싶은 게 있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 겪지 못했던 것들을 이 안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이 좀 아름답게 좀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고 느꼈거든. 그래서 이제 표현을 좀 잘 하고 싶었어요. 그런 부분이. 근데 보인이한테 안경이 되게 뭔가 특별한 매개라는 생각이 나고 계속 드는 게 보인이가 만약에 문신을 한다면 맞아. 안경을 새기고 싶다는 얘기를 한번 신기하다. 한 이걸 적이 기억하다니. 있었어. 그래서 보인이한테 안경이라는 이게 되게 그냥 단순히 안경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은 난 한 적이 있었거든. 딱 너가 정의했을 때 나에게 안경은 뭐뭐다라고 한번 정의를 해볼 수 있어? 나에게 안경은 짝꿍 같은 느낌? 그냥 단순한 액세서리를 넘어서 뭔가 나의 짝 느낌? 진짜? 오늘은 짝을 누구 온 거야? 그러네. 렌즈라는 다른 짝을 선택한 거잖아. 그쵸. 더 밀착시켜서 왔네. 그치, 그치. 맞아. 그치, 정확해. 그치. 이것도 되게 자랑거리였는데 렌즈도 돈 안 주고 맞추니까. 그러니까 렌즈도 제일 부러워 진짜. 그럼 보인이가 나에게 안경은 짝꿍이다라고 했는데 뭐 그런 물건이 혹시 근데 우리 다섯 우주에서 각자 그 오브젝트를 골랐잖아. 그게 약간 그 느낌 아닌가? 나는 딱 그건 것 같은데 그냥 게임 패드? 그치? 그게 근데 너한테 짝꿍 보인이가 느끼는 안경 정도의 느낌은 사실 없거든. 근데 나는 좀 더 그건 거지. 게임이라는 그거 자체가 약간 그거를 어떻게 형상화할 수 없으니까 그게 대표적인 그냥 그런 건 거지. 내가 진짜 어릴 때 완전 도스 시절부터 우리 어릴 때 도스였잖아. 아이고. 그때부터 나는 게임을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뭔가 나한테서 뗄 수 없는 아까 그 안경이랑 그래서 비슷한 것 같은데? 나머지 멤버들도 선택한 오브제가 그런 느낌이었지. 근데 난 짝꿍이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짝꿍이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떠한 물건이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느낌? 뭐 집에 애착 인형이나 이런 거 따로 없어? 없어.
나는 애착 인형, 애착 이불 이런 게 인생에 없었어. 아 진짜? 그래. 진짜 원래 하나쯤 있을 만한데 있는데 어릴 때. 맞아 그치. 애착 베개 정도는 맞아, 있는데 맞아. 아니 나 그런 거 전혀 진짜 이불도 없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나 이것만 벤다 이것도 없었어? 이게 나 있었는데 베개. 되게 나도. 신기한 거야. 유튜브 같은데 보면 막 애기들이 막 해진 상태에도 오. 갖고 맞아. 다니잖아. 그거 오. 보면서 저 정도로 저걸 좋아한다고? 나 근데 왜? 막 그랬는데? 이랬거든. 난 그 베개가 좋았어 그냥.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드럽다면서 버려가지고 그때 얼마나 상실감이 컸는지. 그래도 게임패드는 안 버리셨잖아. 아 그치. 다행이다. 짝꿍은 안 버리셨잖아. 버렸다. 그러네. 정작 짝꿍은 안 버렸네. 그러면 애착 뭐 그런 것도 없었고 어떤 짝꿍의 느낌이 드는 물건은 따로 없는 거야? 물건은 딱히 없는 것 같아. 막 오인패라든지 호미 뭐 숭늉 호미. 경운기 이런 경 거. 아니 나 에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물건이라고 치면 없는 것 같아. 형은 있어? 나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난 술병이잖아. 그치.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술병이. 근데 일단 지금은 좀 그 짝꿍을 좀 멀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치. 아 그 맞다. 짝꿍이 형의 건강을 좀 건강을 어. 나쁜 친구 나쁜 친구. 짝꿍이라고 할 만한 건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술병? 술병. 술, 그치. 술. 왜냐면 혼술했던 기간이 기간이라기보단 횟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때는 뭐 거의 이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랑 놀았던 거죠. 아 네. 그러네 혼술의 개념이 그치.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짝꿍이라고 해놓긴 해야겠네요. 일단은 일단은. 아. 사실 그래서 술을 안 먹기로 마음 먹고 이게 좀 힘들 줄 알았거든. 아 진짜 술 참기 힘들다. 술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 줄 알았는데 전혀 지금까지 술이 땡겨본 적이 없어서 그 뒤로. 그래. 나 믿기지가 않아. 원래 먹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건강이 그렇게 나오면 지표가 그렇게 나오면 그게 큰 거 같아. 그게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해. 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지표가 정상의 그치. 4배야. 예를 들어서 그치. 그러면은 얘가 아니잖아. 얘가 아니잖아. 얘가 사실입니다. 사실. 네. 간 수치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생각이 속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음.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그나마 다행인 건 이런 일련의 이것을 겪으면서 내가 그래도 중독은 아니구나 라는 걸 좀 확신할 수 있게 됐고 이게 알코올 중독이 심하신 분들은 그렇대요. 간성 혼수라는 게 있는데 알코올 중독이 심한 분들은 간성 혼수로 응급실에 실려가서 제정신이 돼서 이제 퇴원을 하실 거 아니야. 그날부터 술 바로 먹는데. 난 이 얘기를 듣고 야 진짜 그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참 다행이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지. 그럼 기용이는 운동화? 나도 이제 앞에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쭉 생각해봤는데 물건 중에는 나도 짝꿍 얘는 느낌의 다 버리잖아. 물건은 그러니까 짝꿍. 맞네. 짝꿍이 생길 수가 없는 맞네. 게 정 들기도 전에가 다 갖다 버리니까. 그러네. 그치. 의미 있는 물건들은 있지만 걔네가 나한테 짝꿍이느냐라고 하면 짝꿍 느낌은 아닌 것 같아. 야 그럼 니는 상장 같은 것도 버려? 그런 건 안 그건 버리지. 아니지. 안 근데 버리지. 어디 있는지는 알아? 알지 그럼. 다 정리해놨으니까. 상장이 어디 칸에 어디쯤에 있는지도 알아. 그 파일에 난 다 넣어놨거든. 어렸을 때부터 받은 거. 오, 그런 의외다. 거 그런 거 다 알지. 이제 그것도 다 버릴 것 같아. 같긴 아니야. 다 소각장에서 아, 태워. 그래서 이런 아니야, 건 아니야. 어차피 종이 쪼가리 이러면서 개인정보 그런 동의 것도- 기간이 3년이다 이러면 지나면 이제 막 상장도 버리고 이제 막. 근데 나도 막 버리진 않아. 막 버리진 않고 내가 안 쓰면 버리지. 근데 상장은 쓰고 안 쓰고의 개념이 아닌 거니까 그치. 그런 건 좀 다른 느낌이고. 그래서 저희가 나린 여기 스튜디오 청소할 때 항상 부딪힙니다. 버리자는 쪽과 버리지 말자는 쪽이. 그치. 4대1인가? 편이야. 끝이랑 끝에 있고 맞아. 이 세 명이 그 사이 어딘가에 맞아, 서 있긴 맞아, 하고. 그치. 맞아. 맞아. 제가 맞아. 진짜 극단적으로 안 버리는 편이에요. 그치. 네.
저는 다 언젠가 쓸 때 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필요 없는 것들 다 얘네 집으로 가져. 근데 왜냐면 내가 근데 그런 맞아 우리 집에 많아. 내가 그런 게 생긴 게 그게 있는 것 같아. 나 어릴 때 나는 이사를 되게 많이 다녔거든. 나 어릴 때 있었던 물건 같은 거 한 번씩 다시 보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이사하면 그게 다 없어지잖아. 소실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적이 너무 많았어. 지금까지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안 버리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글래시스의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또 가사 몇 부분 같이 얘기를 해보자면 나 이 시작 부분도 되게 뭐랄까 재밌었거든. 어릴 땐 몰랐었어. 로 시작되잖아 곡이. 뭘 몰랐어? 어렸을 때 그냥 내가 최고인 줄 알잖아. 그냥 뭔가 내가 혼자 컸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잘해줘서 이제 내가 그렇게 된 건데 그냥 다 내 잘난 맛에 내가 잘해서 된 줄 알고. 그치. 약간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어릴 때라는 걸 집중 안 해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 내용 자체가 뭔가 성장에 관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듣기 나름인 것 같아요. 꼭 어릴 때가 아니라 그냥 지난 날에 내가 그치, 지난 날에 내가 몰랐던 것들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 이 도입부가 뭐 얘기하려고 했었어? 아니 나는 생각보다 보인이가 부모님을 참 많이 생각한다라고 느껴져서 이거 곡 얘기할 때 나는 이게 부모님하고 연관이 있는 노래라고 생각 안 했었거든. 그 저번에 우리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할 때도 맞아. 부모님 얘기하고 그 생각보다 부모님에 대한 그런 게 되게 뭔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도 딱 그때 기점으로 되게 보인이가 부모님이랑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부모님과의 어떤 유대감, 어떤 커뮤니케이션 같은 거를 딱 생각했을 때 우리 멤버들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서영 누나였거든. 맞아. 되게 당연하게, 되게 당연하게.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했던 그 인터뷰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그 인터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편집은 못했지만 그 이후에 그 인터뷰에 대해서 우리끼리 얘기했었던 팟캐스트 테스트 버전 그때도 그렇고 오늘도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가 안경이랑 부모님이거든. 맞아. 지금까지 사실 그런 거 보면서 보인이도 부모님과 그런 게 되게 깊구나 라는 생각을 최근에 되게 많이 하게 됐어. 사회성이 길러지기 전에는 사회에서의 겪는 상처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몰랐어. 근데 실은 이게 거기서 치유를 하기에는 너무 사회가 차가웠고 그래서 이제 어디 뭐 친구들한테 털어놓자니 뭔가 친구들도 다 비슷한 사정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이 좀 친한 선생님이 있었으면 또 모르겠지만 내가 친한 선생님도 없었고 해서 내가 많이 얘기를 털어놨던 게 이제 엄마였던 것 같아. 가장 난 충격적으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진짜 잘 지냈던 친구가 이유 모르게 나를 너무 쌩까는 거야. 그런 애들이 있어.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유도 모르고 그러니까 대화를 해도 뭐 얘기도 안 하니까 뭔가 내 안에서 뭔가 답을 찾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막 되게 무작정 사과하고 근데 이제 모르니까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를 좋아할 수 없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어린 마음에 처음 듣는 얘기잖아. 누군가 나를 미워해? 왜? 그럼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뭔가 해결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 어렸을 때는. 왜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실은 남의 마음을 어쩔 수 없는 거야. 실은 그거는 그 말을 듣지 않았으면 평생 몰랐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해서 뭐 사회에 올라와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던 것 같아. 듣다 보니까 궁금해졌는데 다들 어릴 때 보인이 말고도 그런 거를 부모님하고 상담을 했어? 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되게 적극적으로 엄마랑 많이 했어. 이게 어떤 심리인지 모르겠는데 내 약한 거를 부모님한테 드러내기 싫은 게 있었어.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 내 힘든 거를 이렇게 터놓고 얘기해본 적이 없어서. 나는 이게 그 고등학교 지나고 이제 대학생 되고 성인 되고 이런 느낌이 왔어. 그래서 나는 완전 달라진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지금 엄마랑 나를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약간
그 기억이 난 되게 대표적인 기억인데 왜 우리 엄마 환갑 여행 갔었잖아. 기성이랑 나랑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뭐 좋은 거 드시고 이런 부럽더라. 식으로 했었는데 그때 엄마가 내가 이제 다 계획하고 이런 거를 내가 다 이끌어 가니까 그때 엄마가 했던 말이 어렸을 때는 엄마가 나를 이끌어 갔는데 되게 엄마가 보호받는 기분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나랑 엄마의 이 관계를 보여주는 되게 상징적인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나는 지금은 엄마한테 학현이가 얘기했던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엄마한테 어렸을 때 막 내 꿈에 대해서 상담하고 그런 느낌은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서글프면서도 다 되게 자연스러운 변화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누나는 어쨌든 뭐 누나도 딸이기도 하고 보인이도 딸이고 누나도 어머니랑 가까운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그치. 그러면 누나도 엄마랑의 관계 어떤 느낌을 생각할 때 약간 보인이의 이런 느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아니면 비슷하면서도 아마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겠지. 근데 이제 나도 뭐 아기 때는 그냥 귀찮다는 엄마 옆에서 계속 쫑알쫑알 하면서 모든 학교에서 있었던 일 막 다 얘기하고 어떤 그런- 느낌인지 알겠다. 그런 캐릭터였으니까 막 그러면서 또 엄마는 내가 하는 얘기를 되게 재밌어 하면서 들어주고 그리고 요즘에도 비슷한 것 같아. 요즘에도 집에 같이 사니까 뭐 이렇게 연습 안 나오는 날 점심 같이 먹잖아. 그럼 앉아가지고 엄마는 이제 어린이집 맘마쌤으로 일하시니까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막 나한테 막 다 설명을 해봐. 막 오늘은 뭐 땡땡이야 누구가 뭐 감기 걸려서 안 나왔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사소한 얘기들. 나도 뭐 그냥 있었던 누나도 일들. 걔네들 다 알고 있고 이름만 들었어도 뭔가 어느 정도는 알지. 그러면서 그 쌍둥이들 막 그렇지. 그런 얘기를 아직도 하는 것 같아. 계속 엄마랑의 그런 교류는 계속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확실히 누나도 그렇고 보이도 그렇고 딸들이라 약간 더 그런 것도 있나? 그치, 확실히. 그치. 우리 오빠는 전혀 안 하지. 막 와가지고 비주얼 고주얼 막 이거는 안 하는 것 같아. 그치. 좀 그게 다르다. 확실히. 아들 포지션과 딸 포지션이 좀 많이 다른. 그치. 난 그거 좀 있는 것 같아. 엄마랑 아니라 난 아빠 얘기를 하자면 아빠랑 술 한잔 해보고 싶은데 우리 아빠가 이제 술도 안 하시니까 그게 항상 아쉬운 건 있어. 나도 나는 반대인데. 여기 이제 학현이가 술을 안 하고. 그러네. 학현이가 안 마시네. 진짜 그 어디 이렇게 되냐? 그니까 이렇게 상반돼 어떻게? 진짜 극과 극이다. 극과 극이야. 그치. 모든 게 극과 극이야. 우리 지금. 아빠는 항상 카페 데려가. 카페 데려가. 그럼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그치. 또 알잖아. 형 그치. 뭐 다 알잖아. 술 마시면 나오는 얘기들이 또 있으니까. 맞아. 그런 얘기를 좀 아빠랑 이렇게 툭 터놓고 이렇게 해보고 싶기도 한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쉽다. 이런 거. 아들이니까 좀 아빠 쪽 얘기를 하자면. 그치. 그치. 굉장히 길다. 어릴 땐 몰랐었어. 뭘 몰랐어로 시작했는데 지금 어쩌다 엄마 보니 얘기 지금- 아빠 얘기까지 이렇게. 지금 가정사 다 다 나왔어. 나왔어.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나왔어. 우리 술 한 잔 걸친 것 같아. 우리 아빠 죽었는데. 마무리 이렇게 할 거야? 마무리 이렇게. 근데 이게 그렇게 무겁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형도. 그치. 근데 우리야 이제 몇 년이 이걸 하도 됐는데. 많이 들으니까 맞아. 지금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너무 당황하시고. 보통 이걸 틀어놓고 게임을 하거나 딴 걸 하면서 들으실 것 같은데 하다가 우리 아빠 죽었는데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의 약간 그런 멘트였습니다. 다음 가시죠. 다음 갈게요. 가사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 뭐 몇 개 준비했는데 하나만 더 해보자면 뭐 다른 멤버들은 어쨌든 나는 사실 뜸뜸을 하지만 가사들 학현이는 이제 비트를 하고 나머지 서영 누나나 종아 형이 이 가사를 부를 때 좀 뭐 와닿았다던가 그런 부분이 또 있어. 근데 난 그게 좋았던 것 같아. 그냥 그 후렴에서 Through your glasses 한 다음에 살짝 그런 화음 느낌으로 떼창 느낌으로 계속 빠지잖아. 맞아. 그게 뭔가 그냥 느낌이 안경을 통해서 사물이 보이는 그런 느낌, 그런 시각적인 요소를 음악으로 만든 것 같아서 그냥 뭔가 되게 잘 어울린다? 근데 마음에 드는 구간이에요. 저도 그 어. 떼창 그 부분을 저도 그래서 이제 훅을 들어보라고 했던 게 좀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실은 이 가사만 보고서는 뭔가 내가 부가적인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실은 어떤 가사인지 잘 그치. 몰랐을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음. 정작 제일 많이 들어봤을 두 분 다
몰랐다고 하니까. 그냥 이제 뭐 그거 안경으로 보는 이제 세상이 나는 살짝 그건 줄 알았지. 시력 되게 나쁘신 사람이 나쁜 사람이 평생 안경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안경 딱 끼니까 세상 밝아 보이고 신세계지. 개안된 느낌. 그 한국어로 하면 야, 안경. 그치. 이한 씨 안경 너무 좋다. 약간 최근에 수술하고 그런 느낌. 그쵸. 제일 공감을 많이 하셨겠어요. 들으면서. 아침에 이제 눈 뜰 때마다 와우 수술 라식 막 이런 느낌. 사실 나도 이 곡의 의미를 보인이랑 뮤직비디오 회의를 하면서 처음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듣는데 이게 그런 노래였어? 속으로 이런 느낌으로 너무 충격적인데 회의는 해야 되니까 일단 계속 얘기해봐. 맞아.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뮤비 촬영을 끝냈잖아요. 어제 끝났죠. 네, 어제 끝났죠. 그래서 아마 멤버들도 촬영하면서 좀 앵스러웠을 부분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 막 갑자기 하하호호 웃으라고 했던 부분이라든지 그게 약간 그거의 은유적인 느낌이에요. 안경을 보는 세상. 지금까지 나왔던 뮤직비디오가 이제 보인 것까지 하면 3편인데 학현이 거는 좀 뭐라 그럴까 비주얼에 집중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뭔가 한 컷 한 컷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기보단 까만 별이라는 가사에 어울리는 분위기 그거에 집중을 했다고 하면 보이니 뮤비는 좀 이렇게 컷에 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카메라를 좀 따스한 미소를 지으면서 바라봐라 라든가 맞아. 그런 장면들이 이제 이 주인공이 뭔가를 깨고 나아가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기획된 장면들이라 여러분께서도 뮤직비디오를 보셨다면 이거 쭉 보시고 한 번 더 보시면 또 다른 재미가 B급 유머가 아니었네. 그래서 계속 재미를 찾으려 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뮤비를 찍었다면 그러게. 그러면 그 더 다정한 뭔가... 미소가 그거보다 진짜 더 다정하게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웃은 게 다정한 미소가 아니었는데 괜찮나? 아직 편집 시작 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현이가 웃는 부분이 정말 나왔다 사라지거나 약간 스쳐 지나가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한번 얘기를 해봤고 이제 가사에서 좀 벗어나서 평소 보이니의 이미지와 연결했을 때 이 글래시스라는 곡 어떻게 생각해? 난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난 이 곡을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올랐냐면 우리가 맨날 보이니 걷는 거 가지고 놀리잖아. 탱탱볼이라고. 그치. 머리가 막 위아래로 맞아, 엄청 왔다 갔다 하면서 맞아. 걷거든요. 그래서 잘 못 느껴요. 맨날 나는 오히려 약간 그냥 걷는 것 같은데. 근데 보이니가 지금 살이 많이 빠지면서 그게 옛날 느낌이지 않나?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거든. 근데 정수리만 보고 있어 봐. 진짜로 그치. 여러분 이러면서 걸어요. 이러면서. 옛날에는 진짜 보이니가 약간 통통했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약간 펭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 걸음걸이는 비슷할 텐데 이만할 때 이렇게 하는 것과 이만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바운스가. 시각적으로 다르게 와닿겠지. 아무튼 그래서 이 곡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느낌이 이렇게 통통 튀는 사람 같은 보이니의 걸음걸이 같은 곡이다. 그렇지. 특히나 앞에 두 곡이 굉장히 쳐졌잖아요. 맞아. 그렇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신나게 들리는 느낌? 맞아. 그건 좀 있겠다. 앞에 두 곡은 난 진짜 베이스는 더 심해. 앞에 두 곡에서 베이스가 이 베이스가 아니어도 될 흐름인데 이런 거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보이니 이번 곡은 베이스 하는 맛이 나지. 이런 거는 확실히 나지. 베이스 하는 맛이. 이번 건 베이스 라인이 또 되게 복잡한 편이었잖아. 그래서 귀에 다 들리고 베이스 라인도 잘 들리고 그래서 나 녹음하면서도 되게 재밌었고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이런 통통 튀고 이런 발랄한 곡의 느낌이 사실 이 질문 준비한 것도 나도 보이니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한 거거든. 왜냐면 우리 멤버들의 전반적인 어떤 느낌이 텐션이
통통 튀고 발랄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 많이 멀지. 처지지. 거기서 가장 통통 튀고 발랄하고 막내 포지션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있지 약간의 않을까? 그런 거를 담당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보이니 쪽이 좀 있다 보니까 맞아. 되게 자기랑 잘 어울리는 곡 잘 썼고 가사도 잘 썼고 했다 이런 생각했었어. 그리고 맞아. 보이니 보컬도 되게 이 멜로디랑 잘 붙는 느낌이었어. 뮤비에 보이니 정소리 좀 이렇게 통통 튀는 거 그 있어요? 이 걷는 거. 어. 그 오빠, 우리 몰래- 맨 마지막 장면에 우리 몰래 뒤돌아서 찍어야지. 걸어가잖아. 그때 통통 튀면서 가나? 아니야. 근데 그냥 걸었으면 통통 튈 거야. 그치. 그럼. 그럼 누나랑 뭐 학형이는 나도 근데 잘 어울린다. 나도 네. 뭐 비슷한 잘 어울린다. 말인 것 같아. 그냥 본인이 역시 써서 그런지 잘 어울리게 잘 맞게 잘 부른 것 같다. 그래서 확실히 자기가 써야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이 다섯 우주 프로젝트가 또 의미 있는 것 같고 내 얘기 내가 하는 거고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색깔의 곡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다섯 우주의 세 번째가 보이니 앨범이었고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많이 들어주시고 자주 들어주시고 모르겠어요. 이 노래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실은 취향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안 좋으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나린의 세 번째 우주 글래시스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말이지 사실.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뭐가 있어. 맞아. 그냥 많이 들어달라는 많이 얘기지. 들어주고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냥 이렇게 저희가 릴스도 많이 올릴 거거든요. 뭐 많이 올리려고 많이 올릴 예정이지만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은 한번 넘기지 마시고 한 10초라도 더 들어주시고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름 공식 질문이 됐는데 보이니가 네 번째 우주를 이제 공개하게 될 서영 누나한테 한마디. 이 준비했던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너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지금부터 신경을 많이 써두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제목이 Color in You 네, 맞나요? 맞아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와! 자 그럼 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 세 번째 우주까지 이렇게 잘 따라와준 팬분들 정말 뭔가 불길한데? 이거 그거잖아. 불길한 플래그 아니야. 팬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있을 때 다시 붙여. 그치 뭐 꺼지는 소리 났다. 잠깐만. 내 거야? 아이폰 저장 공간이 가득 참. 이렇게 세 번째 우주까지 꾸준히 따라와 주시는 우리 팬분들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저희 진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타이틀 공연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이걸로 마무리해. 자, 마무리해. 좋다. 마무리해. 구도 괜찮아. 그러면 이제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